이 주제는 안 다루려고 했다. 내가 하도 황당해가지고 일단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 소위 말하면 메뚜기 여론조사라고 하죠. 여기 뛰었다가 저기 뛰었다가 뭐 근거도 없는 오늘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1위가 됐다. 난 그래서 이 여론조사기가 한길 리서치가 김한길 건 줄을 한 길로 쭉 가는 그런 사람들인가 보죠. 최명길 남편인 줄. 이게요. 일단은 한길 리서치가 왜 메뚜기 여론조사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올해 여론조사 1월달 했고요. 2월달 건너뛰고 3월달 했다가 4월달 했다가 5월달 건너뛰고 6월달 했다가 한참을 건너뛰어요. 그리고 나서 11월달 정기 여론조사. 꾸준하게 하네요. 꾸준하게 건너뛰는구만. 꾸준하게 건너뛰잖아요. 정기 여론조사라고 역시 하면 이름대로 한 길로 하네요. 정기 여론조사는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 온라인 카페나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정무는 갑자기 하는 건 번개고, 요거는 번개 여론조사고요. 정기 여론조사는 정무는 그게 뭐 반기든 분기든 월이든 한 번씩 정확하게 지켜서 하는 것이 정기 여론조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메뚜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여론조사 이야기하면서 여기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이 1위로 탁 올려주는 센스. 뭐 어쨌거나 좋은 일이니까 축하는 해줘야겠죠. 뭐 축하는 드리는데 일단 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기적인 조사가 안 나온다는 거는 고정 고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고정 고객이 없다는 거는 여론조사 회사로서는 사실 그런 만큼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연 매출은 7억 5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회사가 연역이 짧은 거는 아니고 연 매출 7억 5천이요? 네. 근데 잠깐만, 이거 김한길 씨 건 맞냐? 대표는 뭐 최근에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바뀐 것 같고 그 전에 있던 대표의 인터뷰를 봤는데 거기에 댓글이 2개가 달렸더라고요. 뭐가 달렸냐면 사장님 알바비 좀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댓글이 2개 달렸답니다. 입금이 됐군요 최근에. 지금 그 정기 여론조사 얘기할 때 제가 RN 땡땡, 조원 땡땡은 안 믿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RN 수치. 그러니까 예. 이상하게 어떤 흐름과는 다른 여론조사 수치를 가는데 일종의 이제 이게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길 리서치? 얘네들이 갑자기 이런 여론조사를 띄우지? 정기 여론조사라면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정기 여론조사 때 1월, 3월, 4월, 6월, 11월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무슨 정기 여론조사입니까? 마치 남들이 봤을 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여론조사를 하는 업체인 것처럼. 그리고 한길은 그렇다 쳐. 뭐 어떤 의도도 가지지 않고 우리는 꾸준히 입금이 안 됐지만 우리는 그냥 여론조사에 사명을 걸고 한다라고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이게 수구 보수 세력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제원의 표현처럼 여왕벌이 나타났다 그랬잖아. 여왕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일벌들은 구심점을 잃고 막 흩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여왕벌을 만들기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딱 튀어나온 상황인 거죠. 이런 거를 속지 마시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포털에 일단 탑에 올라오죠. 그리고 YTN 같은 방송들이 그거 갖고 토론을 해요. 예. 그러면 이게 윤석열의 지지율이 급격히 쏠리게 되는 현상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저쪽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막 질이 멸렬한데 저쪽은 막 쌍이가 있잖아요. 이낙연, 이재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 투톱으로 예. 가고 있는 상황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1위로 올라섰다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 지지층을 깨우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저쪽 세력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특히나 저 국민의힘 쪽에서 대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윤석열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자기들도 알잖아. 지금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윤석열의 운신의 폭이 거의 없는데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국민의힘 재산을 까먹고 있는 역할밖에 안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면서.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음원 차트 1위 시키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내가 그 꼴을 여러 번 당해봤잖아. 음원 차트 1위. 음원 사재기를 해가지고 뭐 일단 뭐 순위권 안에만 들어가면 어쨌든 사람들이 새로운 노래인가 해가지고 들어보기도 하고 언론에 노출도 되니까 그만큼 이득을 얻기는 하는데 이거는 음원하고 다른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보를 싣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와 함께 규제되어야 되는 대상으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류가 있거나 사실 의도적으로 왜곡이 있어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가짜뉴스 규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튀게 하는 것도 만약에 결과적으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어떤 항목 같은 거를 만들어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래 무수히 많은 장난질을 쳐왔고요. 여론조사대로 간 선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문제는 이런 여론조사가 국민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시키려고 어떤 의도도 갖지 않고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메뚜기 여론조사처럼 특정 시점에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었어.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윤석열을 상당 부분 77%까지 띄웠어. 갑자기 윤석열이 1위로 올라서는 여론조사를 딱 발표하면 저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선거를 이길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요소로 분명히 작동을 할 거라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정기 여론조사를 한다고 주장하시는 한길 리서치 여러분, 정기적으로 하세요. 그러면서 정기 여론조사로 띄워야지. 지금 몇 개월 동안 5개월 가까이 여론조사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여론조사가 왜? 참 입금을 한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입금 또는 영업일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좋은 예쁜 결과를 이렇게 토해내니까 국민의힘에서 의뢰를 줄지 안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에서 또 그 일을 의뢰할지 모르니까 영업용 찌라시를 뿌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대선 주자 황교안이 1위 하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깨놓고 이야기해서 여론조사 중에 한길 리서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기계로 한 여론조사 가능해요. 여론조사 관련한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누구나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 예.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이런 여론조사들을 언론사들이나 포털이 다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예. 아주 공신력 있게 뭔가 그 여론조사 기관은 상당 부분 뭔가 이렇게 객관성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을 받아줘야지 포털이나 언론사나 이런 데서 한길 리서치 걸 받아가지고 YT는 토론하고 자빠졌고 포털에서는 그걸 탑으로 띄우고 딱 봐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제가 망하는 길로 가는 수구 보수라고 설명을 드린 거냐면 이럴수록 윤석열에 대한 사태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현직 검찰총장이 정파성을 갖고 지금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지율이 1위로 올라섰다 그러면 이 사람 자체의 하는 모든 수사는 정파적이라고밖에 인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띄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의 사퇴 압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잖아. 이 사람이 지금 야권에 유리하게 수사를 해왔다는 어떤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선 주자 1위로 올라섰어.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검찰총장 직위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위한답시고 사실 아니지. 보수 세력을 위해서 윤석열을 띄우지만 윤석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거나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위치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을 이용해서 보수 수구 세력을 이렇게 세우기 위한 용도로 윤석열을 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억울하겠지만 이런 여론조사는 정말 명백하게 자위행위용이잖아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해봐요. 마스터베이션이라고. 달달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뭐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현실 위에 서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여자가 좋다.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니까 저 여자도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서 상상 속에서 그냥 자유행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실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나 기분 좋은 소식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아이 좋아 아이 행복해 하면 그게 현실이 되냐고. 네. 불쌍한 것들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해년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여론조사 기관들 문제 참 많다. 선거 때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론조사는 과학이라면서요. 그럼 여론조사 기관마다 막 널뛰기 하듯이 달라지는 그 여론조사를 우리는 뭐 설문조사의 방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널은 뛸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들끼리 무슨 협약 같은 걸 만들어서 설문 문항 설계를 할 때 어느 정도 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한쪽에서는 윤석열을 띄우려고 윤석열에게 유리한 문제지를 만들거나
그 선택지에 있어서의 유리한 쪽으로 만들거나 이런 방식으로 어떤 여론조사 기억들 나시겠지만 이 한일 무역 전쟁하고 조국 장관 검찰의 난이 있을 때 이때 중앙일보 등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문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40%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들죠. 원래 4점 척도나 2점 척도 이렇게 중간에 어중간한 중간지대를 만들지 말아야 그래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통이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지율로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장난질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여론조사들이 막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쿠키 뉴스 의뢰로 애초에 시작된 여론조사였고 그리고 숫자를 보면 뭔가 잠깐 쿠키뉴스가 입금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문항뿐만이 아니고 조사를 하는 시간대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 안심번호를 돌리는지 핸드폰으로 하는지 이 유선 무선의 차이도 굉장하고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여론조사 유선 23%, 무선 77%, 결정적인 거 응답률 3.8%. 요즘 여론조사 중에 3.8%짜리 여론조사가 있습니까? 그냥 미친놈들인 거지. 실제 기본적으로 요즘에 여론조사 기관들에 대한 답들을 되게 잘하는 편이어서요. 대개 10%에 근접하거나 어떤 여론조사는 15%까지 나옵니다. 3.8%는 여론조사로 전혀 가치가 없어요. 이걸 포털이 띄우고 YTN이 띄우면 어쩌라는 거죠? 한패다. 에이씨. 사실 이게 요즘 그 유선 20%가 넘게 했다는 건 그 여론조사를 의뢰한 쪽에서 돈을 조금만 줬다는 거예요. 돈을 정상적으로 주면 요즘은 무선 90%나 95% 유선을 5%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 유선 응답률이 너무 낮고 거기에서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유선에서는. 그래서 그게 이번 총선 때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런 그 중요한 지표를 안 보는 줄 알고 장난질을 했네요. 이 언론사 이 새끼들아 3.8%짜리를 탑에 띄우고 그거 갖고 토론하냐? 정말 썩어빠진 새끼들이 언론사에 있어가지고 야 니들이 차라리 해. 최소한 응답률 자체 3.8%가 아니라 최소한 10%쯤 되는 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 하고 있어.